꼴찌 디자인에서 파격 변신을 한다고요? 기아차가 만든 차량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차량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니로죠. 효자 차량이면서 광고도 보기 힘들지만 국내에서 꾸준하게 잘 판매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확실하게 변경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콘셉트.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구름입니다. 기아차의 수분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차의 리로가 드디어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차를 대표하는 리로는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지만 딱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디자인. 개성이 떨어진다. 즉 디자인에 대한 아쉬움을 제외한다면 실제 가까운 주행을 포함한 대부분이 만족하는 차량이 리로가 아닐까요? 그래서 더욱 디자인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상태죠.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6개월 정도 뒤에는 2세대로 풀체인지된 리로를 국내 도로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착된 위장막 차량부터 한번 보시죠. 국민차를 대표하는 리로의 위장막 차량이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면부 헤드램프 디자인으로 보이는데 엽기 또는 파격 그 자체네요. 화물 차량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큰 헤드램프 디자인을 좀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헤드램프로 보이는 디자인이 너무 파격적이라서 위장막을 덮고 있지만 벌써부터 호불호가 나뉘게 될 것 같네요. 다시 보아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면부 디자인은 엽기 또는 파격적이네요. 디자이니스트 기아라고 할 정도로 설득력이 높은 디자인을 그동안 선보인 기아차에서 마치 현대 차량처럼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는 것일까요? 원래라면 지금쯤 한참 소식이 있어야 될 차량인데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었다가 내년으로 출시가 연기된 투싼의 강력한 경쟁 차량이죠. 스포티지의 경우도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아시나요? 최근 국내 주차장에서 포착된 스포티지의 경우도 헤드램프 디자인이 니로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출시될 기아차 SV에서 이런 디자인을 공통적으로 보게 된다는 말이겠죠. 디자이니스 기아차가 이런 디자인을 밀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기아차의 디자인을 믿어보겠습니다.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 감을 잡기 힘들 것 같아서 이럴 때에는 좋은 예가 있죠. 니로의 콘셉트카를 살펴보겠습니다. 콘셉트카 설명을 들어보시면 2세대 니로의 디자인이 어떻게 출시가 될지 감이 팍팍 오실 것 같아요. 신차가 출시가 되기 전에 글로벌 모터쇼를 통해서 콘셉트카가 먼저 공개가 되죠. 그리고 이후에 테스트 차량이 위장막 차량을 도로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 양산차로 신차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1세대 니로의 콘셉트카는 이렇게 생겼었죠. 그리고 이후 착해 보이는 눈매를 포함해서 실제 차량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콘셉트가 좀 더 스포티하고 이쁜 디자인인데 양산차에서는 디자인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비용적인 문제로 너무 순진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리로는 디자인을 빼고는 깔래야 깔 수가 없는 차량이죠. 2세대 콘셉트카를 보시면 방금 보신 위장막 차량의 속살이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에서 다양한 모터쇼가 진행이 되었었죠. 새롭게 출시될 콘셉트카를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이제는 그립기까지 하네요. 작년에 개최된 뉴욕 모터쇼에서요. 하바 니로 콘셉트카 디자인이 선보였습니다. 다소 미래적인 디자인이라서 저는 당시에 이 레드 컬러의 실내와 버터플라이 도어를 보면서 공개가 되었을 때 이 차량이 내년에 출시될 니로의 디자인 콘셉트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한 3세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스파이샷과 비교해보니 이 차량이 내년에 출시될 니로의 콘셉트 차량이었네요. 비교해봐야죠. 위장막 차량과 동시에 비교해보겠습니다. 완전하게 촘촘히 가려져 있다 보니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알아본다는 것은 아마도 기아차의 전담 담당자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콘셉트와 비교해보니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졌네요. 헤드램프를 중심으로 천천히 한번 비교해보시고요. 그래.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마부터 보시면 기존의 리로와는 다르게 앞으로 툭 튀어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리로가 착해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디자인 차이점 때문이죠. 완만한 보닛의 라인이 그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착해 보이는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신 차량인 기아차의 SUV를 보면 공통 디자인 요소로 보닛과 그릴이 각지게 떨어지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소형 SUV에서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최고 대비 강인한 전면부 인상을 만들게 되는데 셀토스의 높은 인기가 디자인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는 것 같네요. 또한 최근에 출시된 소렌토에서도 이런 디자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2세대 니로 역시 이렇게 이마가 앞으로 돌출된 디자인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혼자만의 디자인을 걸었다면 니로도 드디어 패밀리 룩을 형성하게 되었네요. 보닛 위에 이 부분에는 엠블럼이 제공될 것 같고요. 기아차의 새로운 엠블럼도 시기를 보면 기대할 수 있겠죠. 헤드램프 위치는 바로 여기인데 디자인을 보면 대구경 원형 타입 램프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콘셉트 차량을 보면 사람의 박동수를 형상화한 주간주행 등이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를 한 줄로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면서 총 3대의 차량이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 차량은 셀토스입니다. 니로 콘셉트처럼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주간주행 등으로 연결되는 디자인이죠. 두 번째 차량은 최근 출시된 카니발입니다. 펄스와 같은 주간주행 등 디자인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량은 기아차를 대표하는 세단인 K5입니다. 세대의 차량에서 새로운 니로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다만 콘셉트와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에 주간주행 등이 제공될지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수정이 될지는 이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양산차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추후에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콘셉트카를 보면서 방향지시 등은 도대체 어디에서 제공되지? 주간주행 등의 하나로 포함된 바이펑션 기능으로 제공될까요? 현재 위장막 차량에서 방향지시 등은 보이지 않는데 주간주행 등과 함께 작동이 된다면 이렇게 상상해보니 정말 강렬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순진한 디자인의 리로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것 같네요. 어쩌면 안쪽에서 제공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현재까지는 제 상상이고요.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측면부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과 달리 측면부 디자인은 기존의 리로의 디자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네요. 비슷한 느낌이지만 C필러 쪽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고요. 샤크픽과 같은 디자인 요소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국내 차량의 경우 아반떼, 카니발, 투싼까지 측면부에 포인트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 추가가 되고 있죠. 중저가 차량의 경우 이 부분을 검정색상 몰딩으로 처리하고요. 그 이상의 차량에서는 좀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로에서는 검정색상 몰딩이 제공될 것 같은데 단지 재질의 차이만으로도 고급스러움이 달라지죠. 이왕이면 메탈 디자인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메탈로 정의되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새로운 디자인의 휠은 방향성이 느껴지는 휠입니다. 다른 차량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현재 리로와 비슷하지만 디테일에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사이드 미러의 경우 아쉽지만 플래그 타입이 아닌 A필러에 고정되어 있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면 점등이 되는 형태로 무난한 디자인이네요. 아직 출시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지만 물량 투입이 자유로운 차량급이 아니라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네요. 툭 튀어올른 것 같은 후면부 디자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디자인인데요. 기존 리로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측면부 위쪽을 자세히 보면 테일램프 디자인이 보이기 시작하죠. 트렁크보다 위쪽에서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위치를 보면 볼보 차량에서 제공되는 것처럼 위쪽에서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멍을 보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래서 콘셉트카를 함께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대략 이런 디자인의 맥락으로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신선한 느낌으로 기존 리로가 너무 착하기만 했던 소년 같은 느낌이었다면 새로운 리로는 좀 더 개성 있는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다만 방향 지시등은 어디서 제공될까요? 설마 범퍼 하단에서 제공되는 것일까요? 소비자는 범퍼에 위치한 방향 지시등을 극도로 싫어하죠.
아마도 기아차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수출 등의 법규 문제라면 충분히 열릴 수 있겠지만 국내 법규에 새로운 규정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면 범퍼 쪽에 방향지시 등이 제공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기아차의 디자인분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투싼 디자인 영상에서 투싼에 적용된 무선 충전기 위치에 대해서 사용해보면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었죠. 설명을 드리고 나서 투싼을 직접 디자인하신 현직 디자이너께서 댓글을 남겨줘서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 너무 멋지죠?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소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현재까지 현대차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지향하는 분위기라서 좀 쉬쉬하는 분위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한 시대에 소비자와 직접적인 소통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궁금해하는 점이라도 어떤 방법도 좋으니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현대차 그룹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아쉽게도 방향지시 등의 위치는 이미 정해진 것 같네요. 이쪽에서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위장막 사진 감사합니다. 텔램프 디자인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소형급 차량에서 세로 타입 헤드램프가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었죠. 세로 타입은 크기를 강조하는 대형급 차량에서 주로 적용되는 디자인인데요. 새로운 리로의 텔램프가 어떻게 작동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에 출시될 니로의 첫 번째 영상을 알려드렸는데요. 니로는 그동안 디자인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차량에서 디자인만 잘 나온다면 높은 인기를 다시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니로처럼 별다른 홍보 없이도 국내와 해외에서 잘 팔리는 차량도 보기 힘들죠. 새롭게 출시될 니로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차가 멋진 디자인으로 니로를 만들어주길 기원해봅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